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또 일선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단체 또 각종 사업에 있어서 차질이 나는 것들에 대한 민원들을 수없이 봅니다. 저는 행안부 장관은 지방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지방 재정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지방 교부세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의 기관장으로서 굉장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장관께서 답변하는 태도나 이 분위기를 보면 의례적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그냥 굉장히 무성의원이 지금 이 답변을 하세요. 이 문제가 얼마만큼 현장에서 어렵게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고 가장 어려운 서민들에게 또 힘없는 사람들에게 이 일상적인 어떤 지원을 기대해 왔던 사람들에게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예산에 축소했던 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게 하고 있잖아요. 일선 자치단체가 20억이 아니라 500억, 700억 이렇게 많은 이렇게 이 예산의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야 돼요. 장관께서 지금 몇 차례 이 말씀하시는 것을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중에서 보면 또 위원장으로서 제가 또 여러 가지 예결위 과정이라든가 또 이 법령을 뒤져서 보면 대단히 위법적인 사항들이 많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몇 가지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8조 원의 미교부, 8조 2천억의 미교부 이 부분이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어렵다는 거 혹시 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또 예측 가능한 절차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게 이 처리돼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지금 이 행안위원회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진지하지 않다라고 할 만큼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교부세 이 차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 전에 선례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개 다음 연도 국가 예산에 계상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산하는 것이나 또 추경을 통해서 정산하는 이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그 장관께서 이야기하는 국가재정법 이 어디에 국가재정법 어디에 예산이 이렇게 유보하고 또 미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어디에 규정과 어떤 규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조문을 딱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조문을 이야기하면서 뒤에 누구든지 규정에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진지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 중요한 문제를 장관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제가 조문을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조문에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기상 의원과 기재부 장관의 이 토론을 봤어요. 이 부분은 이 국가재정법 45조 3항 이 부분은 예산을 유보할 수 있고 집행을 보류할 수 있지만 미교부의 근거 조항은 아니라고 분명히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도 답변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지금 유보 방식을 이 국가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다 뒤져본 거예요. 네. 그 근거가 되지 못하는 법을 가지고 지금 우리 국회의원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제가 진지하지 않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상황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봤을 때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 문제는 굉장히 법 절차랑 또 이 합리적인 어떤 이 사후 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장관 말씀 중에 제가 느끼기에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문서, 업무 연락 이 문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행정 절차법에 근거한 이 한번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이 실장 한순기 실장 앞으로 나와 보세요.
이런 중대한 내용을 공문 형식을 밟지 않고 이게 지금 팩스입니까? 아니면 전자우편입니까? 문서입니까? 문서입니다. 이 행정절차법상 이 규정되어 있는 어느 것에 해당돼요? 이렇게 이 소위 말해서 집행된 날짜라든가 담당자의 이 공무원의 이 서명도 없고 결제 라인도 없는 이 내용들 이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에 수신처와 제목과 문서를 첨부해서 송부하는 경우에도 업무일락의 경우에도 절차법에는 문서와 그 전자우편, 팩스 이런 것과 분명히 그 구별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나 아니면 이 원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주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달랑 아무 결제 이 담당자 이름도 없는 이 문서를 시행하면서 이걸 문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원당치 못하다고 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어요, 실장? 자치단체 예산 추경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관리 시스템 통해서 이 문서 형태로 업무일락을 송부했습니다.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회피적인 그런 어떤 행정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문서관리 시스템 통해서 문서로 공식 송부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 따져보기로 하겠고요. 장관께서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올해도 지금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네. 올해 이런 상황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전년도와 같이 처리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 할 겁니까?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세수 축에 착오 내지는 이제 거기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이 문제를 행안부만의 문제로서 저희가 갈 수는 없고요.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재정당국 입장도 이것이 뭐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선택이 가능한데 국가 전체적인 어떤 긴축 재정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거기 때문에 저희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좋습니다. 어쨌든 재정당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자체의 산림 운영에 피해가 최소한 지난 2013년도의 경우 지난 정부의 경우의 사례입니다마는 차천년도에 이게 예산으로서 정산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절차법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원칙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이후의 문제도 처리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좀 더 진지하니 또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